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밤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로 휴장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움직임이 분주할 텐데요. CPI, PC 물가지표 나오는 부분은 우리 시장이 월요일에 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분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으나 분기 기준으로는 일제히 급등하면서 1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뉴욕 증시를 보고 좀 지루하다,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기별로 봤을 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사항이었죠. 네, 맞습니다. 1분기는 결국 10점, 정확히 10.2% 상승으로 마무리하면서 했고요. 오늘도 사상체육가, 다우도 물론 사상체육가인데요. 22번째나 사상체육가로 마감한 정말 기염을 투하는 흐름이 되겠고요. 실제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요. 지난 4분기에도 10% 이상 상승했고 이번 분기도 10% 이상, 두 분기 연속으로 10% 이상 상승한 것은요. 무려 12년 만에 처음 있을 정도로 정말 시장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좀 너무 올랐다 해서 좀 팔고 48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투자하려던 분들은 오히려 좀 시장에서 큰 수익 못 보고 후회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10.2% 기록은 1928년 이후 S&P이라는 게 생긴 이래 14번째로 높은 기록이 되겠습니다. 60년 이후 한 50년 이상만 보더라도 11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럴 시기에는요, 2분기 평균, 1분기, 그 다음 2분기도 2.7% 추가 상승했고요. 남은 4월에서 12월도 평균 6.5% 더 상승했고요. 상승 확률은 각각 72%, 90%가 되겠습니다. 97년간의 모든 1분기록을 검토하면 더욱더 흥미로운 결과가 되겠는데요. 다음에 보여드릴 기록은 1분기 등락률과요. 남은 9개월간의 등락률을 한번 비교해 본 차트가 되겠는데요. 1분기에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오히려 남은 기간 동안 크게 낮아진 성과를 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차트들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1분기 너무 많이 올라가면 2분기는 오히려 떨어졌던 경향이 있고요. 평균 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요, 많이 떨어졌던 15개 성과는 남은 기간 동안 평균 21%나 증가했기 때문에 급락에 따른 반등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최하위 계층, 즉 많이 떨어졌던 걸 제외하고 딱 지금 같은 경우죠, 한 10%, 즉 5에서 15% 사이 상승, 딱 지금 같은 경우가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남은 기간 평균도 그냥 9.3%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올랐다는 것 자체로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금리라든가요, 실업률,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 지금 여전히 좀 마음 편하게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 특징 보겠습니다. 1분기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것은 S&P 500 기준으로 당연히 엔비디아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S&P 500에 편입되면서 1등의 자리는 260% 올라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차지했고요. 엔비디아가 2위,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데커스 아웃도어, 호카 아시죠? 그리고 어그 하면 우리 여성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데커스가 S&P 500 중에서 4번째나 많로 오른 기염을 토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의외의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서 속상했던 디즈니가 의외로 10번째로 많이 오른 주식이 됐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1분기 결과가 흥미로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특징주 한 3개만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애플이 올해 들어서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고요. 2020년, 2021년에 정말 테슬라는 열풍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현재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주식이 올해 들어서 아주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벅시의 세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왜 오늘 갑자기 설명드리냐 얘기할 텐데요. 오늘요, 시가총액 9천억 달러로 등극되면서 사상 최고가로 오늘 마감됐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마이 현인 워런 버핏의 벅시의 해스웨이는 진짜 대단한 기업이라는 것을 오늘 1분기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보여준 채 마감됐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1분기 상승 종목 탑10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그 안에는 AI가 있었고요.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그 신발로 유명한 데커스도 탑10에 올라와 있고요. 의외로 여러분 애플이 올해 들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탑10 안에 디즈니와 일라일리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외신 헤드라인으로 넘어갈까요? 첫 번째입니다.
아마존 4월에 기대해 볼까? 네, 이렇게 1분기 마무리를 좀 아마존 얘기로 하게 되는데요. 아마존의 4월이 더 기대가 된다고요? 어떤 부분이 더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주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오늘 180달러를 넘기면서 끝났는데요. 무려 2년 반 만에 180달러라는 숫자를 종가로 이제 마감하고 일단 끝내놨습니다. 사상저가는 지금 5달러 정도 부족하고요. 2021년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4월 달에 한번 돌파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헬스 어드바이저에서는 아마존의 매수 기한 목표 주가를 200달러 재확인했고요. 두 가지입니다. AWS의 성장 궤도가 재진입했다. 그리고 이커머스의 성장세가 재확인됐다는 것이 가장 뚜렷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앤디 제시죠.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블랙웰 CPU, GPU죠. 엔비디아의 GPU의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업계 최고의 네트워킹, 그리고 가상화, 보안 기능, 통합 이런 것들을 모두 하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빠르고 대규모로 더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피력했고 했고요. 어제 보도 나왔죠. 엔스로픽이라고 해서 아마존의 역사상 최대 규모 벤처 투자가 있었습니다. 오픈 AI 출신이들이 만들었고 지금 GPT-4보다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를 바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4월의 투자 정가가 1년 중 가장 높았던 것이 바로 아마존이 되겠고요. 2000년 이후에 4월 달에 평균 상승률이 9.8%, 10%가 매년 평균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기대에 봄직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역사상 최고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8일 186달러까지 지금 불과 6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당이도 꾸준히 늘어나고요. 매출도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4년, 2025년, 2026년의 각각의 주당이익 전망인데요. 빠른 속도로 3개년의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2024년 실적 전망만 비교하면 PR이 43배이기 때문에요. S&P 평균이 한 21배보다 2배 수준으로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요. 2025년과 2026년 기준으로 보면 33배 그리고 2026년 하면 26배 수준으로 하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2년여 동안 시장 대비 이렇게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손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금년도로 최소 15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린 아마존도 여러분들 관심주로 좀 여러분들 보실만 해서 오늘 한번 굳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AI의 그 효과가 아마존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목표가가 15군데나 좀 상향하는 모습인데 오히려 애플은 목표가를 좀 낮추는데 아마존은 조금 더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2배 이상 급등 후 52주 최고가 유지. 바로 이 종목이 무엇이냐? 온라인 교육기업 듀오링고입니다. 자, 지난해 5월에 52주 최저가를 나타낸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2배 이상 52주 최고가까지 뛰어오르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좀 포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 엄청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기 때부터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성인 되더라도 회화학원도 많이 다니고요. 또 한때는 또 전화로 영어 회화하는 것도 상당히 히트를 쳤던 것도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요. 요즘은 다 앱으로 이제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를 공부하는 게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언어 교육 솔루션 앱의 세계 1위가 바로 듀오링고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영어 교육만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보면 수많은 국가의 언어들을 많이 좀 배우고 있겠습니다. 2023년 4분기 이후에요. 9분기 연속 슈퍼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역시 이것은 지난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연속으로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듀오링고의 매출 구성은 당연히 언어 강좌를 통한 구독이 있겠고요. 두 번째 광고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상당히 우리로 보면 의아한 건데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영어에 대한 실력 테스트 하면 토익이라든가요. 그리고 무슨 토플 이런 것들을 하고 인증받아서 회사에도 제출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직장 들어가는 거 아마 학생들 다들 아실 것 같고 대학생들 많이 시험 공부할 텐데요. 그 영어 능력 테스트를 지금 앱으로 하고 그거를 인증받는 것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영어만 하는 거죠. 앞으로 수많은 국가의 언어로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과 매출 총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이 빠른 속도로 진짜 고속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은요. 금년 이후만 보더라도요. 목표 주가가 상향이 6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투자 의견에서 내린 것도 있겠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매도 의견을 내리고 160달러지만요. 전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JP모건은 처음으로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270달러까지 제시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듀오링고 전 세계의 언어 플랫폼 업체 글로벌 1위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간에는 뉴욕 증시 안에서 숨겨진 진주 같은 이 보석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서 좀 발굴해내는 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주시고요. 마지막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CNBC입니다. 자, 가자 중소형주. 위원님, 지금 1분기에는 아무래도 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강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다 상승세가 좀 대형주 위주로 쏠렸는데, 자, 2분기에는 좀 중소형주도 키 맞추기로 좀 달려갈 수 있을까요? 분석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1분기에는요, 대형주 중심으로 더 올라간 것이 맞고, 네. 최근 1년도 마찬가지인데요. 금년 3월만 보면은요, 압도적으로 중소형주가 더 올라갔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펀드 스트레스 탑리드요, 중소형주가 올해 5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모가 선택한 탑10 중소형주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대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주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어대시 정도는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형주의 선택은 종목보다는 IWM이라는 러셀 2000을 지수하는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이 가장 무난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ETF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우 매력적인 이제 소형주. 자, 매수 가능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그 안에서 선택받은 기업들은 어떨 겁니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가요, 그리고 다이나트레이스, 그리고 도어데스 정도 있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ETF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중소형주 상대적인 부진 현상 이어졌죠. 근데 대형주는 비싸잖아요. 자, 그래서 중소형주 주목해볼 만한 사항들도 1분기 마지막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였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